5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밝은 미소가 아름다운 리샤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작은 패션 잡화 사업을 운영하는 여성 사업가입니다. 10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두 딸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시작한 작은 가게가 어느새 지역에서 꽤 알려진 브랜드로 자리 잡았죠. 특히 현지 전통 직물을 활용한 모던한 디자인의 가방과 액세서리는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인기 상품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큰 시장을 바라볼 때가 되었어. 리샤는 아침마다 가게 문을 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한국 문화의 인기가 높아지고 한국 스타일의 패션이 유행하는 것을 보며 새로운 기회를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딸들이 즐겨보는 한국 드라마와 K-팝, 뮤직비디오에서 접한 화려한 스타일과 쇼핑몰에 진열된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전부였습니다. 한국, 그냥 유행만 좇는 나라 아닌가? 이런 막연한 인상만 가지고 있던 리샤에게 변화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오랜 거래처 중 하나가 한국 업체와 협업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마침 다음 달에 서울에서 국제무역 박람회가 열린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필요해. 이번 기회에 한국 시장을 직접 경험해봐야겠어. 결심을 굳힌 리샤는 처음으로 한국 업체들과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느낀 첫인상은 빠르다였어요.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이 놀라울 정도로 신속했고 제품 샘플 요청도 곧바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는 부족했죠. 그저 K-팝 아이돌처럼 번쩍이는 외관과 트렌디한 디자인에만 집중하는 나라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직접 가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을 거야. 마침내 리샤는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사업 인생에서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인식에서 큰 전환점이 될 줄은 아직 모른 채 말이죠. 리샤, 정말 한국까지 직접 가야 하나요?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거래할 수 있잖아요. 출국을 일주일 앞두고 리샤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매니저 아이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리샤는 여권과 서류를 정리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직접 보고, 느끼고, 만나야 진짜 가능성을 알 수 있어. 특히 새로운 시장이라면 더욱 그렇지. 하지만 사실 리샤의 마음속에도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거래를 늘리고자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무역 박람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했지만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죠. 한국 제품은 겉모습만 화려하대. 실제로는 배송이 느리고 복잡하다고 하더라고. 오랜 사업 파트너인 아흐마드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2해 전 한국 업체와 거래를 시도했다가 물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리샤의 결정에 우려를 표했어요. 예쁘고 트렌디한 제품은 많은데 정작 약속한 납기일은 지키지 못하더라고. 그쪽 명절이라나 뭐라나 하면서 일주일씩 지연되기도 했어. 또 다른 동료 사업가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드라마랑 현실이 달라. K-팝 스타들이 입은 옷은 화려하지만 실제 비즈니스는 생각보다 까다로울 거야. 이런 조언들이 리샤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항공권과 호텔 예약, 박람회 참가비까지 이미 상당한 투자를 한 상황에서 실패할 수는 없었죠.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리샤는 노트북을 펼쳐 다시 한번 서울 박람회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한 거지? 나도 20년 넘게 사업한 사람인데. 화면 속에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과 세련된 박람회장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이미지들은 마치 완벽하게 연출된 드라마 세트장 같아 보였어요. 리샤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마 거기서도 결국 화려한 겉모습만 보게 되겠지.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은 기대하기 어려울지도 몰라. 그렇게 리샤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여행 가방을 꾸렸습니다. 노트북과 명함, 회사 카탈로그를 챙기며 머릿속에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막연한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죠. 화려하지만 실속 없는 나라, 트렌디하지만
신뢰성이 떨어지는 비즈니스 문화. 그런 인식을 가진 채 리샤는 12시간의 비행을 준비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리샤는 생각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입국 절차의 첫 번째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 호텔까지 이동하는 동안에도 깨끗한 도로와 질서 정연한 교통 흐름이 인상적이었죠. 호텔 체크인을 마친 후 리샤는 지친 몸을 이끌고 객실로 향했습니다. 내일부터 박람회니까 조금 쉬어야겠어.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하던 리샤는 이메일 하나를 발견했어요. 박람회 사전 미팅을 위해 연락했던 한국 업체에서 샘플 제품을 보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배송 조회 링크가 있네. 호기심에 링크를 클릭한 리샤는 화면에 나타난 정보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품이 불과 1시간 전에 출고되었고 지금은 배송 중이라는 상태였죠. 더 놀라운 것은 예상 배송 시간이 내일 오전 10시로 표시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어제 통화했는데 벌써 배송 중이라고? 반신반의하며 리샤는 다음 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로비로 내려가는데 프론트 데스크 직원이 그녀를 불렀어요. 리샤님,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작은 박스를 받아든 리샤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배송 시작된 물건이 정말로 다음 날 아침에 도착한 것이었죠. 객실로 돌아와 박스를 열어보니 요청했던 샘플 제품들이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하다니. 리샤는 다시 배송 조회 앱을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배송 기사의 이름, 배송 완료 시간, 심지어 제품을 누가 수령했는지까지 모든 정보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런 정확하고 투명한 시스템은 리샤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일주일 걸리는 국내 배송이 여기서는 하루 만에. 이 경험은 리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한국의 물류 시스템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전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망, 첨단 물류센터, 실시간 배송 추적 시스템. 문서와 영상을 통해 접한 정보들은 리샤의 고정관념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겉모습만 화려한 게 아니었구나.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 신속한 배송이 가능한 거였어. 박람회장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리샤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여러 택배 차량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라 한국 경제와 문화를 지탱하는 중요한 인프라였죠. 게다가 택시 운전사가 건넨 한국은 내일 아침까지 배송이 안 되면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해요라는 말에서 한국인들의 속도와 효율성에 대한 가치관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리샤의 마음속에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궁금증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리샤 씨, 저희 물류센터를 둘러보시겠어요?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시면 더 흥미로우실 겁니다. 박람회 둘째 날, 한국협력업체의 대표인 김민수는 리샤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리샤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죠. 정말요? 그런 기회가 있다면 꼭 방문하고 싶습니다. 다음 날 오후, 김 대표의 안내로 서울 외곽에 위치한 대형 물류센터를 찾은 리샤는 그 규모에 먼저 압도되었습니다. 축구장 6개를 이어놓은 듯한 거대한 건물 앞에 서서 리샤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곳에서 하루 평균 15만 개의 물품이 처리됩니다. 성수기에는 20만 개까지도 처리하죠. 김 대표의 설명을 들으며 물류센터 내부로 들어서자 리샤의 눈앞에 미래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컨베이어 벨트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그 사이를 자율주행 로봇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죠. 저기 보이는 장비는 상품 분류기입니다. 바코드를 자동으로 스캔해서 배송지에 따라 분류하죠. 5,000개 이상의 지역으로 실시간 구분이 가능합니다. 리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상품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동안 스캐너가 즉시 정보를 읽고 그 상품은 해당 지역 분류함으로 정확하게 떨어졌어요. 이 모든 과정이 사람의 손을 거의 거치지 않고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동화되어 있다니.
하루에 20만 개도 처리할 수 있는 이유를 이제 알겠네요. 더 놀라운 건 저쪽입니다. 우리의 로켓 배송 전용 라인이에요. 김 대표가 안내한 곳에는 더욱 빠르게 움직이는 별도의 라인이 있었습니다. 밤 12시 이전에 주문된 상품들이 다음날 아침까지 배송되는 시스템을 위한 특별 구역이었죠. 여기서 처리되는 상품들은 밤새 분류되어 새벽 3시부터 배송이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이 출근하기 전에 상품을 받아볼 수 있죠. 리샤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이 호텔에서 경험했던 빠른 배송을 떠올렸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체계적인 시스템이 뒷받침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김 대표님,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많은 투자가 필요했을까요? 처음에는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장기적으로는 효율성과 고객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빠름이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배송되는 것, 이것이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는 방식이니까요. 물류센터를 나오면서 리샤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겉모습만 화려한 나라라는 생각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었어요.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발전이 아니라 약속과 신뢰를 중요시하는 비즈니스 문화였습니다. 리샤 씨, 내일은 우리 본사도 방문하실래요? 디자인팀과 함께 귀사의 제품에 맞는 패키징 솔루션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대표의 제안에 리샤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기꺼이 방문하겠습니다. 제 시야가 넓어지고 있어요. 호텔로 돌아온 리샤는 노트북을 열고 말레이시아 매장에서 보낸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2주 전 한국 업체에 주문했던 샘플 가방 세트가 배송 중 문제가 생겼다는 내용이었죠. 아이고, 이런. 역시 완벽한 시스템은 없는 건가. 리샤는 한숨을 내쉬며 김 대표에게 이 문제를 알리는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역시 겉모습만 번지르르하다는 생각이 슬며시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이메일을 보낸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김 대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리샤 씨,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불과 30분 만에 다시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배송 추적 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확인했으며 말레이시아 세관에서 잠시 지연되고 있다는 정보와 함께 이미 동일한 제품을 다시 발송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문제 해결이 이렇게 신속하다니. 더 놀라운 일은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리샤가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가는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프론트 데스크에서 그녀를 불렀어요. 리샤님, 특급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문제가 된 바로 그 샘플 세트였습니다. 어제 오후에 확인된 문제가 다음 날 아침에 이미 해결된 것이었죠. 게다가 박스 안에는 김 대표의 정중한 사과 편지와 함께 작은 선물까지 들어있었습니다. 리샤는 호텔 로비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라면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문제가 하룻밤 만에 해결된 것이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한국에 대한 기존의 편견과 새롭게 경험한 현실 사이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섣불리 판단했던 걸까? 지난 며칠간 경험한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도착한 택배, 첨단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물류센터,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의 신속한 대응.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보여주기가 아닌 실질적인 효율성과 고객 중심의 비즈니스 철학에서 비롯된 것임을 리샤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외면적, 화려함만 추구하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내 편견이었구나. 오후에 김 대표의 회사를 방문한 리샤는 디자인팀과의 미팅 중에도 이런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이 제안하는 패키징 디자인은 확실히 아름다웠지만 단순히 예쁘기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배송 중 제품 보호, 환경 친화적 소재 사용, 그리고 소비자가 쉽게 개봉할 수 있는 실용성까지 모든 것이
세심하게 고려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패키징이 단순히 제품을 담는 상자가 아니라 브랜드의 첫인상이자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이너의 이 말을 들으며 리샤는 자신의 사업 방식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비용과 외관에만 집중했던 것은 아닌지, 더 넓은 관점에서 고객 경험 전체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지 말이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리샤는 창밖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에는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과 그것을 지탱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어요. 리샤의 마음속 편견은 점차 사라지고 새로운 시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리샤는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거리를 걷다가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곳에는 여러 개의 무인 택배함이 설치되어 있었고, 70살은 좋게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리샤는 호기심에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조작한 후 택배함 화면을 터치했어요. 곧 한 칸이 열리고 할머니는 그 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와, 저 연세에도 디지털 기기를 저렇게 능숙하게 다루시다니.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상자를 확인한 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고, 이번에는 30대로 보이는 직장인이 다가와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택배를 찾아갔습니다. 그 다음은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 그리고 유모차를 끌고 있는 젊은 엄마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리샤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발달된 물류 시스템은 특정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시민이 함께 누리는 사회 기반 시설이었습니다. 기술이 사람들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연결하고 있구나. 더 가까이 다가가 리샤는 무인 택배함 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한 인터페이스, 다국어 지원, 심지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까지 갖추고 있었죠. 이것은 단순히 최신 기술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리샤는 커피숍에 들어가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그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해 보았어요. 패션 트렌드만 좇는 나라, 겉모습만 화려한 나라. 그런 편견들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강점은 디자인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어. 무심코 카페 직원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던 리샤는 또 다른 발견을 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바리스타와 캐셔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신속하게 음료를 준비했어요. 마치 물류센터의 자동화 시스템처럼 여기에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문화인 거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이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야. 커피를 마시며 리샤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자신의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정리했어요. 단순히 한국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넘어 그 제품이 만들어지고 고객에게 전달되는 과정 전체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리샤는 김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대표님,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앞으로의 협력 방안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으며 리샤의 얼굴에는 확신의 찬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를 넘어 그녀의 사업과 사고방식 전체를 변화시킬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도착한 리샤는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그녀에게 단순한 비즈니스 출장 이상의 의미를 주었죠. 택시를 타고 자신의 가게로 향하는 동안 리샤는 머릿속으로 앞으로 실행할 계획들을 정리했습니다. 사장님, 한국은 어땠어요?
그쪽 사람들이랑 거래하기 힘들진 않으셨어요? 택시 기사의 질문에 리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제가 많이 배웠답니다. 우리가 알던 한국은 정말 일부분에 불과했어요. 가게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아이샤는 리샤의 얼굴에서 뭔가 달라진 점을 감지했는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았죠. 사장님, 좋은 소식이 있나요? 뭔가 달라 보이세요. 리샤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사업에 큰 변화를 줄 거야. 모두 회의실로 모여줘.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 앞에서 리샤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첨단 물류 시스템, 고객 중심의 서비스 철학, 세대를 아우르는 기술 접근성까지.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사업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도 실시간 배송 조회 시스템을 도입할 거야. 고객들이 주문한 상품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말이야.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사장님,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투자가 필요하지.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고객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아질 거야.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빠름이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는 점이었어. 3개월이 지난 후 리샤의 사업장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작은 규모지만 일부 자동화 설비를 도입했고 모든 제품에는 추적 가능한 바코드가 부착되었죠. 고객들은 앱을 통해 자신의 주문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샤, 내 가게가 요즘 화제더라. 배송이 정말 빠르고 정확해졌다고 다들 얘기해. 오랜 친구인 파티마의 말에 리샤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한국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디자인 라인을 출시했고, 현지 전통 소재와 한국의 패키징 기술을 결합한 제품들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한국이 그저 K-팝과 드라마로만 유명한 나라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직접 가보니 그들의 진짜 강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과 효율성이더라고. 리샤는 지역 상공회의소 모임에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많은 소규모 사업주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한국은 보여지는 화려함뿐 아니라 삶의 질과 실용성을 높이는 기술력을 가진 놀라운 나라예요. 우리도 그들로부터 배울 점이 많습니다. 1년이 지난 후 리샤의 사업은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두 번째 매장을 열었고 온라인 판매도 크게 늘었죠. 가장 큰 변화는 리샤 자신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비즈니스 결정에서 고객 경험 전체를 고려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리샤는 김 대표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리샤 씨, 다음 달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 패션 박람회에 참가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뵐 수 있을까요? 리샤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론이죠. 이번에는 제가 우리 말레이시아의 좋은 점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동남아시아 시장을 위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건 어떨까요? 한국의 시스템과 기술, 말레이시아의 전통과 문화를 결합해서요. 화면을 바라보며 리샤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단지 한 번의 여행이 그녀의 사업뿐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까지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배송 직원의 오토바이 소리에 리샤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그녀의 가게에서 나가는 모든 상품은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배달되었습니다. 고객들은 이 변화에 열광했고 입소문을 타고 새로운 고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죠. 편견은 기회를 가리는 장벽이야. 리샤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그녀의 편견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녀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그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한국에서 또 새로운 제안이 왔어요.